거북선에 대한 3가지 쟁점. 이 동영상은 초록 빛의 공방의 1592 격전의 길을 걷다의 도서, 협찬을 받아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을 대표하는 무기로는 단연 거북선을 꼽는데 당시 승리와 희망의 상징이었고 왜군에게는 절망과 공포의 대상이나 다름없었던 거북선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천장에는 거북등 같은 지붕을 씌우고 뱃머리에는 용머리를 달아 거북처럼 생긴 배가 적진을 무너뜨리고 사방으로 함포를 쏘며 왜군을 박살내는 통쾌한 장면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거북선이 잘 알려진 만큼 거북선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는데 최초 발명자가 누구인지부터 시작해 내부 구조, 철갑선 여부 등 거북선에 관한 자부심과 애착에서 비롯된 관심으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처음 발명한 것은 아니다. 우선 첫 번째 쟁점은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처음 발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임난이 일어나기 전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대비해 거북선을 발명했고 전투 때는 직접 타고 전투를 지휘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직접 발명한 것은 아니고 전라좌수영 군관인 나대용이 고안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제작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거북선은 임진왜란 때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 이미 조선 초기에 거북선이 창안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2월 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1413년명 영락 11년 통제원 남교에서 머무르다. 임진도를 지나다가 거북선과 외선이 싸우는 것을 구경하다. 임금이 임진도를 지나다가 거북선과 외선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구경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1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1415년명 영락 13년 좌대원 탁신이 병비에 대해 올린 사의 조목. 좌대원 탁신이 병비에 대한 사의를 올렸다. 여섯째는 거북선의 법은 많은 적과 충돌하여도 적이 능히 해하지 못하니 가위 결승에 좋은 계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경고하고 교묘하게 만들게 하여 전승의 도구를 갖추게 하소서. 탁신이 이때의 병조를 맡았는데 임금이 보고 병조에 내리었다. 태종 때부터 거북선은 왜구의 침입을 막는 대책으로 고안되었고 더 튼튼히 만들 것까지 제안되었다는 기록인데 다만 이 당시 거북선이 임진왜란 때의 거북선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조선 초기의 거북선은 고려 때 사용했던 과선이나 검선 등을 참고해 만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선은 배 위에 창이나 칼을 여러 개 꽂아 적들이 올라타지 못하게 한 배이고 검선은 맹선 둘레에 빽빽하게 칼을 꽂은 배입니다. 이전 시기의 과선과 검선 등의 도안을 참고해 임진왜란 당시의 주력 군함인 판옥선을 기반으로 우리가 아는 형태의 거북선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이전 시기의 거북선 이름과 적들이 손쉽게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한다는 개념을 계승한 것입니다. 물론 조선 초기 거북선이라고 불린 배와 임진왜란 시기 거북선을 이름만 공유한 다른 배로 본다면 이순신 장군이야 전라좌수영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한 있는 배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배를 개발하는 것도 지휘부의 결단이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이순신 장군의 결정이 없었다면 새로운 형태의 거북선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조선 초기부터 거북선은 존재했고 시간이 지나 이순신 장군위와 전라좌수영에서 이를 계승해 판옥선을 바탕으로 새로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 거북선은 2층인가 3층인가? 두 번째 쟁점은 거북선은 2층인가 3층인가 하는 점으로 거북선과 관련해서 가장 큰 논쟁이 되는 쟁점은 내부 구조입니다. 크게 2층설과 3층설로 나뉘는데 기존에는 이충무공전서에 실린 거북선 사파를 바탕으로 2층 구조로 추정하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흘수선 아래인 1층은 장병들의 생활 공간으로 2층은 노를 젓고 환포를 발사하는 전투 공간으로 추정했으며 현재 여러 전적지나 박물관에서 전시된 모형들도 2층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2층설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노젓는 공간과 함포를 발사하는 공간이 겹치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 옆에서 격군이 노를 젓는 상황에서 함포를 동시에 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젓는 공간과 한포 쏘는 공간이 겹칠 경우 격군이 빠르게 노를 젓는 것이 불가능해 빠른 속도로 적진 사이로 파고들어 대열을 무너뜨린다는 돌격선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한포 반동에 의해 격군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판옥선에 지붕을 씌워 적들이 올라올 수 없도록 했다는 기록을 반영하면 이 층설은 더욱 설득력을 잃습니다. 생활 공간, 노젓는 공간, 전투 공간,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판옥선과 2층 거북선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노젓는 공간과 전투 공간이 합쳐진 거북선은 성능이 더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층설을 고집할 경우 거북선은 판옥선과 크기가 비슷했다는 기록과도 충돌하는데 2층설을 보완하는 주장으로 최근에 3층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판옥선처럼 노젓는 공간인 2층과 전투 공간인 3층을 따로 설정해 놓았다는 주장으로 3층으로 지어진 거북선은 빠른 속력도 보장하며 한포 발사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는 3층설을 바탕으로 거북선을 복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통영시에서 복원한 거북선도 3층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물론 3층설 역시 완벽하지는 않은데 이 충무공전설을 비롯한 여러 사료에 묘사된 거북선 그림과 3층 구조가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북 등처럼 둥글게 지붕을 올린 구조에서는 3층이 천장과 너무 가까워 장병들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거북선의 지붕이 팔각형으로 각진 형태였다는 주장을 내놓거나 지붕 중 일부를 한포 발사를 위해 각진 형태로 설계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한편 거북선 구조를 입증하는 사료인 이충무공전서가 조선 후기인 1795년에 편찬되어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추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화포가 총통에서 불량기포로 소형화되고 조총수가 직접 총구멍으로 총탄을 발사했으니 2층 구조가 가능한 반면 임진왜란 때는 3층 구조가 맞다는 주장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 구조를 입증할 자료는 많지 않고 또 시기에 따라 거북선은 다양한 형태를 지녔기에 거북선 구조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다양한 학설과 당시 화포의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해서 추정해보면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3층 구조가 돌격과 전투에 훨씬 적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 거북선이 정말 철갑선이었나? 세 번째 쟁점은 거북선이 철갑선이었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거북선 모습은 지붕에 철갑과 송곳을 씌운 형태이며 이에 따라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거북선이 철갑선이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난중일기나 실록, 이충무공전서 등에서도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이 철갑선이었다는 기록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북선에 철갑을 달면 무게가 무거워져 돌격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며 금속이 부식되어 나무가 썩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외에도 철갑선을 입증하는 일본 측 자료인 정한일약이 이렇게 강한 적과 싸우다 졌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과장했다는 주장도 있으며 세계 최초 철갑선이라는 주장은 군사 정권 시절에 조작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거북선이 철갑선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조선시대의 나무 문에다가 얇은 철판을 더 씌워 내구력을 올리고 화공에 대비했던 사례는 많이 나옵니다. 이를 추정해보면 거북선 역시 나무 지붕 위에 얇은 철판을 씌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며 일본에서도 오다 노부나가가 안택선에 철갑을 더 씌워 내구력을 높였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얇은 철판의 경우 배의 보관력이나 무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공학자들의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더구나 나무 지붕이면 화공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불화살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손으로 던지는 폭탄인 호락옥이나 집에 불을 붙여 던지는 방법으로 화공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데 화공을 막기 위해서는 철갑이 훨씬 유리합니다. 거북선에 철갑을 씌웠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록을 완전히 부정하기도 어려운데 영조 때도 경상 좌수사가 거북선의 성능을 극찬하며 올린 장계에 철갑을 덮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비늘갑주로 덮개를 하고 그 안을 넓혔으며 굽은 나무로 가슴을 꾸미고 가파르고 뾰족하며 가볍고 날렵니다. 외양은 신령한 거북이 물 위를 달려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누선과 비교하면
그 속력이 천지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상좌수사 이연섭의 장계 초본 1748년 여기에다 1895년에서 1907년 경기 수영에서 파악한 무기 제고표에도 거북선 철갑으로 추정되는 귀선 철개가 6개 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근대 시기에 조선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도 거북선을 보고 금속으로 표면을 감쌌다, 철판으로 감싼 철갑선의 일종 등의 기록을 남긴 바 있습니다. 비록 이들 기록은 임진왜란 후대 기록이어서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이 철갑선이라는 주장을 완벽하게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거북선에 철갑을 씌웠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이 철갑선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철갑을 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최소한 후기에는 철갑을 달았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점에서 거북선은 철갑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거북선에 대한 3가지 쟁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